정도 감독단의 경우가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험팬 여러분, 한대건이고요. 발상의 전환 한대건,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금요일 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경마 한대건의 발상의 전환 출발하겠습니다. 매철파크 부산 경남 제2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이경주입니다. 1번 우뜸 챔프는 선행 갈 수 있어요. 몸마 실버 라인에 상태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체를 만났고 투입을 하는 건 어떻게 하지만 다른 마피들이 지구력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몸마 충막감을 놓고 승부를 해야겠습니다. 5번 1번 두 발이 앞섰고 그 뒤를 매철파크 부산 경남 제3경주 시작했습니다. 2번 3경주입니다. 1번 BK 골드는 사실 발주가 좀 안 좋습니다. 발주가 안 좋다 보니까 항상 좀 고전을 하게 돼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워낙에 판성을 만났어요. 1번 놓고 3번 1번 4번 순으로 결승선. 버벅거리죠? 네, 말이 안 나와. 겁나 춥다 진짜. 우리 한대건을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아마 저와 똑같이 추우실 겁니다. 서울 지금 영하 15도, 체감온도가 뭐 20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난 그냥 오늘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좀 버틸만해 사실. 근데 내일이 문제야. 나 진짜 내일 아침 새벽 4시 반에 나가서 경마장을 들어갈 생각을 하니 깝깝합니다. 이런 날은 또 질문도 잘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조교를 마치고 들어온 기수들도 얼마나 춥겠습니까? 영하 15도 막 이 체감온도가 20도가 넘는데 과천은 더 추워요. 네. 과천은 허허 벌판이다 보니까 더 추워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말 위에 올라가서 찬바람 맞아가면서 조교 마치고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사람 붙잡고 또 물어보려고 하니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또 취재 잘 들어가서 좋은 내용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부산. 중요하죠. 부산 경마가 출전 주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아마도 이제 구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이제 월말 경마로 넘어가고, 그 다음 주 이제 한 주 더 하면 바로 이제 구정 아니겠습니까? 한 주 더 하면. 그래서 그때 이후에 또 출전 주기가 깨지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말들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출전 주수 상당히 많고, 혼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서 기술 좀 많이 빨아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김초로 너무 잘 타죠. 부산 내려가서 우리 김초로 기수가 거의 이제 뭐 내려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 정도 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 잘 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경주에서 보여지는 게 아닌가. 거의 뭐 추리평형 마필들의 선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성격일 수도 있고, 부산이 잘 맞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말에 주어지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는 기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다든가 내 말은 안 돼하고 지대 미리 포기하는 기술도 있고, 그래서 또 승부를 아끼는 마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내려간 김철호 기수가 그런 선전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조인권 기수와 함께 트로이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김혜선 기수도 나름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또 혜선이는 또 참 우승만 몇 번 하고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고 있어서 조금 아쉽네요. 조인권 기수하고 김철호 기수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터워요. 네. 절친이죠, 절친. 베스트 프렌드라고. 베프죠, 베프. 그래서 이미 뭐 조인권 기수가 텄 닦아놨으니까 김철호 기수는 뭐 덕도 볼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뭐 세상 살까? 뭐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조금 붙어갖고 콩콩물도 받아먹고 그런 거지. 어쨌든 간에 김철호 기수의 기승술은 저는 솔직히 의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말 잘 타는 기수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뭐 김철호 기수의 방송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김철호 기수는 안 좋습니다. 뭐 오해라면 오해고, 뭐 김철호 기수는 철석같이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저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근데 내가 나이가 한 열 몇 살 차이 나는데 그 친구 붙잡고 뭐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저한테 인상 불쾌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어쨌든 부산 가서 멋있는 모습 보여주니까 보기는 좋네요. 그 마음이 좀 변치 않고 계속적으로 부산에서 선전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인주도 많이 쌓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로 또 조성권, 유현명이는 참 요즘은
우리 조성건 기수는 아주 깨구락지가 됐네. 그래도 복속률이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 보면 뭔가 들어오긴 하나 봐요. 난 뭐 들어온 걸 제대로 못 봤는데, 조성건 기수가. 기수협회 탈퇴한 유일한 기수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얘기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독고다이는 없는 거예요. 세상은, 특히 한국 사회는 내가 조금 튀면 그 튄 거를 잡아먹으려고 아주 개발을 하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한 놈 잘 나가는 꼴을 못 보지. 한국 사람 성격이. 전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요. 제가 뭐 매출 좀 나오고 좀 잘 된다 그러면 그냥 뭐 갖다 들이다가 막 찌르죠, 사람들이. 마상에도 막 찌르고 예상가들이. 그런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좀 이렇게 대리만족으로 왔나? 그런 얘기 하면 뭐 하겠습니까? 실력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정받아야 될 것이고, 결국은 경마 팬들이 먹여 살려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저를 안 찾아주면, 제가 열철났다고 이 방송 1시간 넘게 찍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찾아주고, 내 음성도 들어주고, 문자도 좀 신청해주고 해야지만,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실력 없고 그냥, 말장난이나 하나 치는 놈이면,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스스로 떠나시겠죠. 요즘 내가 성적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많이 들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등한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거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준비를 하는 것에 비해 성과가 없다는 게, 이러다가 또 이제 뭐 포텐이 한번 시원하게 터지겠죠.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까지만 좀 납작 엎드리고 있다가, 한데 기지가 활짝 한번 펼 수 있도록 매주, 매경주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한 달의 승부처는요. 2경주, 4경주, 6경주, 9경주, 11경주, 2, 4, 6, 9, 11. 오늘 부산이 조금 더 자신이 있어서 5개의 승부처를 삼아봤어요. 2, 6, 2, 4, 6, 9, 11. 특히나 9경주는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금요경마에 가장 자신있게 공략해볼 만한 경주고요. 자, 지금은 4경주에서 한번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즘 머리도 못 잘라.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경마 끝나면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게 일이야.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왜 아무것도 안 줘, 나한테. 한 그릇 좀 주든가. 이상하게 비껴나가네. 미쳐버리겠네, 아주 사람, 진짜. 잘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경주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경주리 1000m고요. 12마리 앞이들이 출전했는데, 일단은 부진마죠. 네, 능력이 뭐 아주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단 한 마리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객관적으로 보여준 걸음이라고 한다면 엄마 댄싱 비커와 7100년 시대입니다. 이 7100년 시대는 약간 둔하죠, 말이. 둔하다 보니까는 뭐 발주기 이탈이 빠르지도 않고 직선에서 끝걸음만 계속 살렸던 마필인데, 최근의 경주에 부쩍 나아진 것 같아요. 의외로 물고 가는 맛도 상당히 좋아지고 근성도 많이 생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둔한 맛이 있다 보니까 1300을 주로 나왔었는데, 이번엔 1000m에 도전을 했어요. 조상봉 기수, 마이너스 3kg 감량이 있는 기수다 보니까 감량은 좋아요. 감량은 워낙에 좋은데, 상범이를 믿을 수가 없네. 얘도 자꾸 말을 선행만 가려고 하고 욕심을 내니까. 아직까지는 뭐 조상봉 기수가 지난주부터 기승을 했죠. 지지난주부터 기승했나요? 이 기수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지지난주부터 기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100% 믿음이 가는 기수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조상봉이라는 기수가. 나아지겠죠. 뭐. 감량 혜택이 있으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다른 마피들의 능력이 원치 안 세니까 이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100년 시대. 선추입에 능한 마필이고, 또 상승세잖아요. 말이 조시가 났을 때는 걸음이 더 보여줍니다. 엄마 댄싱 비카도 사실 지난번에 못 뛴 걸음은 아니에요. 이 마필은 이전 동안에 별다른 특징을 안 보여줬던 마필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래서 휘어간 것 같아요. 이게 주행검사 모습은 정말 예술이었었거든요. 주행검사에서는 시종일관 여유를 보일 정도로 1분 2초대를 끌었던 마필인데, 실전에서는 완전 개바닥이야. 좀 뭐 안마경도 나와갖고 꼴찌를 해버리고, 그리고 휴양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휴양 갔다 와서 지난번에 처음 경주를 치른 건데, 이 마필이 변했더라고. 내가 봤을 때 이 마필은 이제 조금씩 안정세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 5세의 마필이다 보니까 데뷔도 늦었고 할 일도 참 많은데 이렇게 해서 돈 언제 벌려고 하는지. 나이가 5세예요, 이게.
어린 마필도 아니에요. 지금 6등급에서 뭐 키껏 5세 나이에 올해 좀 부쩍부쩍 해갖고 뭐 3등급이나 가면 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 길이 급한 오마 댄싱 비카는 당연히 1000m니까는 최선으로 다른 승부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100년 시대가 감량의 이점이 있어서 유리한 건 사실인데 승부 의지만 놓고 보면 오마 댄싱 비카가 더 나아요. 걸음도 나쁘지 않았었고. 선에도 갈 수 있잖아, 이게. 이 두 마리 앞이 좀 돋보이는 전력이고. 그 BK 골드는 지난번에 교곤 입상을 했어요. 주요점에서 입상을 했는데, 이 발주가 워낙에 매끄럽지 않은 마필이고, 또 지난번에 그 개편성에서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린 상태라고 한다면은 팔리는 것에 비해서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없죠. 이건 깨질 소지가 상당히 높고요. 시모 새누리 채광도 올라오는 걸음은 보였지만은, 이거 뭐 편성의 이점 때문에 실력을 발휘한 거지. 이 마필이 뭐 계속 선행을 가서 깨졌던 마필인데 뭐 따라가서 참 중간에 넘어가고 막 지랄 연병을 해갖고 이 지랄을 한 건데 다른 말들이 못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약간적으로는 5번, 7번이 단톡 막건이 한 방에 유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번 랭킹 톱은 휴양을 갔다 와서 주행 지정을 받았는데 능력 부진으로 한 2개월 정지를 당했었죠, 이 마필은. 그 재주행 검사에서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는데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 못 뛰어요. 다부진 기수인 김철호 기수가 조교까지 담당을 하고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말이 이게 기웃등기웃등했던 모습도 상당히 안정화됐고 이게 또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이 나온다면은 이게 선행을 가서 버티는 그림이 배당이 아닐까. 이 뭐 감동의 순간은 가능성은 보여놨었지만 휴양을 했고 이 자전지 쪽에 파행이 있습니다. 파행이 있다 보니까는 또 연습 주행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매끄럽진 않아 말이야 그거. 그래서 뭐 현장에 가봐야지 알겠지만 약간의 좀 눈에 거슬리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죠. 랭킹톱이라든가 뭐 10번 스톤골드 이런 마필들이 좀 눈에 거슬려요 애들이. 근데 뭐 제가 지금 방송에서는 보여준 걸음이라든가 승부지만 놓고 분석이에요.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분석했을 때는 5번과 7번이 아무래도 한 방 맞고는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현장에서 1번 랭킹톱이 말에 미쳐 있다면 눈가를 까지짓고 있다면은 한번 이걸 놓고서 한번 배당을 노려볼까? 뭐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7번, 5번, 7번. 이거 한 방만큼 말씀드리고, 1번은 랭킹톱, 그리고 10번은 스톤골드. 이 스톤골드는 좌시하시면 안 돼요. 이 마필 자체가 재원이 없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선행력도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전 차라리 10번이나 1번이 사고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체크해 놓으셨다가, 현장 예상에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만 이경주입니다. 12마리 RPD에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첫 번째, 부상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뭐,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한 마리가 있고, 객관적인 전력상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체크해 본다면은 2번, 3번, 4번, 5번, 8번. 2, 3, 4, 5, 8. 요 5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기권은 뭐 2번 유성 스피드, 3번만 신비한 별은 모르겠어요. 얼마 팔리실지. 4번 썬더스트럭. 2번, 4번이 최저 배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번 선행 갈 수 있고 2번 유성 스피드는 데뷔전때 뛰는 모습을 보면 선행권에 가담을 해서 끝걸음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꾸준히 밀어주니까 걸음을 나왔는데 뭔가 좀 편성이 약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5번 무초라든가 8번 벨라로파는 주행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현장에 가서 좀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필 상태는 다들 좋고요. 이번 부산경마 이경주의 축막감을 놓고 싶은 마필은 바로 이 3번마 신비한 별입니다. 뭐 크게 현장에서 문제만 없다면 저는 이 마필을 한번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고 이 마필이 상당히 주행검사를 잘 받았었죠. 연습 주행할 때에도 발주 자체가 밀어주면 반응도 잘했었던 마필인데 데뷔전에서는 뭐 아무 생각이 없어 얘가. 그냥 뛰다 보니까 그냥 끝이야. 뭐 이런 거죠 느낌이. 칼은 제대로 갈았는데 선행을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마필을 제가 노림수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번 이경주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이게 좀 맞아야 돼요. 현장에 가서 체중도 봐야 되고 주로의 상황도 보고 해서 모든 부분들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상방을 놓고 하겠지만 현장에 가서 축마가 바뀔 수 있어요. 이거는 이번 이경주는 제가 딱 부러지게 이 마필을 놓고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5마리의 마필들이 도전이 가능하지만 그 5마리의 마필들의 전력들이 검증이 안 된 마필들이 많잖아요. 현장의 컨디션 보고 한대건 이번 이경주를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승부부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뭐 문자 신청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
오전에 좀 더 일찍 선청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한달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시원하게 한번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따뜻하게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마 3경주입니다. 12만의 아필이 출전했고요. 경돌이 1300m. 참 재수없는 7마 교학상장. 야, 이게 왜 이렇게 못 뛰지? 난 두고두고 신기하네. 조기 때 문제도 없고 편성도 굉장히 약했고, 이게 지난번에 3착 될 때도요, 편성이 굉장히 약했어요. 부산볼트라든가 대동이나 뭐 하태 뭐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마필들 팀 속에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계속 좋지가 않네, 말이. 사실 지난번 편성과 이번 편성과 큰 차이도 없고 상대는 더욱더 약했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제가 7마 교학상장을 놓고 하겠습니다. 정말 이 마필이 아무 능력이 없는 마필인지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조금씩은 띄워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못 뛰진 않았을 거였는데 지난번엔 그냥 왔다고 생각했어요. 못 오더라고, 말이. 신기해. 7마 교학상장 충막감을 놓고요. 일본은 서라벌 여자라든가 싶으면 엄지척은 전개의 조건이 좋은 거지 마필 능력 있는 마필들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 경주가 원체 빠른 마필도 없고 전부 다 느리게 올라온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포지션 잡기가 편한 마필들이 선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번이나 10번이 팔리는 거지, 이 마필들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마필인 건 사실입니다. 뭐 와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인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권은 맞고요. 오머 철비가 지난번에 깜짝 3착을 했지만 그거는 자체가 좋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이번 피스트 투어도 뭔가 더 있다라고 느낌이 안 들고 매번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이상을 못 띄워주는 것 같아, 말새끼가. 아직까지는 걸음이 섰다고 볼 수 없는데, 제가 오늘 이 금요일 경마를 출발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모든 마방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김철호 기수이기 때문에 김철호 기수가 얼마만큼 마필의 걸음을 이끌어낼지 이건 나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말이야 이 실루마 엘드래곤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배당판에 태풍 같은 바람이 불고 결국은 뭐 난잡하게 타죠, 조창욱 기수가. 이렇게 난잡하게 타고 나서 이거 때린다니까, 이런 말들을 조창욱 기수는. 그러니까 인기마로 팔리면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 맨날 가다 퍼지든가 깨져. 근데 좀 비인기권으로 팔려버리면 여지없이 그냥 아주 악착같이 들이대는 약간 변태 성향이 있는 것 같아. 뭐 그게 뭐 몰라 씨. 얘기하면 길고 하나 실만 엘드래곤은 짜증나서 한 번 더 가져갈 거야. 7번 엘드래곤 가장 이번 경주에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을 놓고 공략을 할 때 1번, 10번, 11번. 오마 철비는 내가 봤을 때 거품인 것 같은데 능력이 별거 없을 것 같은데 7번 놓고 하겠습니다. 7번 놓고 1번, 10번, 11번. 자, 부산경마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대가로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만의 아필들이 출전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좀 이렇게 경주를 다 오픈해주고, 마번을 다 오픈해드리잖아요, 제가. 제 방송이. 뭐 고맙다는 인사도 못 듣는데, 사실. 그냥 내가 이만큼 하니까 여러분들 도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 오픈해드린 건데, 끝 멘트에 좀 더 여건을 좀 남겨놓으라는 거지, 뭐, 현장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거 참 잘하면 여러분들이 내 음성을 한 번이라도 더 들어주고 문자 더 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다 까발리는 거에, 익숙해져 있지. 이게 천성인가 봐. 안 돼, 그게 잘. 요거 하나 이렇게, 요거 제가 하나 노리고 있는데, 요거 하나 여러분들 좀 현장에 하나 참고해 주시면 제가 오픈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나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다 이렇게, 웬만하면 제가 다 오픈해 드리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내 것만 파고 들어가고, 뭐 실패를 보신 분들 많지만, 내 방송 보면 어느 마번이 정리가 되지 않나? 난 내가 봐도 내가 정리가 되던데. 뭐 그 안에서 웬만하면 끝이 나. 뭐 틀릴 경우는 많지만 한 3, 4도 얘기하면 그 안에서 거의 끝이 나지 않나, 경주가.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부산경마 4경주고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12마리 앞에 출전했습니다. 일단 뭐 압도적으로 팔릴 것 같아요. 5만 라운 전선. 요걸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실 선행이죠. 뭔가 더 보여준 것 같지만은 크게 나았다는 거는 아니었었고,
선행이 아주 편하다면은 뭐 가능성은 있지만 거리가 1300이에요. 뭐 전 이마필이 들어오면 저는 아마 본전 정도 할 겁니다. 이마필은 뭐 방어막권 정도로만 좀 가져가고 싶은 마필이다 보니까 본전 정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충분한 생각은 없고, 여타의 마필들 중에서 노릴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요. 2번마 장성의 질주라든가 6번마 파이널 에너지, 10번마 헤드래곤, 해피드래곤 뭐 이런 마필들 2번, 6번, 10번 이 세 마리 마필 중에서 충분히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 안에 한대건이가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그 마필을 대가놓고 뗀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부산에서 내가 조금 더 복귀로 찾아내고, 내가 단순히 지난번 경주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필이 지금까지 뛰어온 경주를 종합해 봤을 때, 아, 이 마필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이 정도의 전개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전혀 뭐 그렇지가 않아. 그냥 자꾸 늘어지는 거야, 말을. 아, 입 찢어지겠더라, 입 찢어지겠어. 자기를 위한 도모인지. 참 이해가 안 돼. 그럼 마방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마방들은, 그 아끼면 똥대니까 말이 자꾸 땡겨놓으면 나중에 말이 안 뛰어요. 네.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마방이 별강날 마방이잖아요. 별강날 조교사의 마피들은 계속 그 기복이 있죠. 네. 막 일치월장했던 능력마들도 어느 순간에 막 갑자기 꼬꼬라지기 시작해갖고 안 뛰어. 인기만 콕 하고 부러져갖고 인기로 팔리고 10등하고. 그리고 말이 망가지는 거야. 어떡하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그 대단하신 백강렬 조교사님께서 말을 빼먹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마필이 열심히 사시겠지. 열심히 조교하시고.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 방송인데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거 갖고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어쨌든, 자, 지난번에 타는 걸 보고 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나왔던 마필. 한대건은 그 마필을 놓고 승부할 생각이고요. 이번 4경주가 한대건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예정대로 멋있게 한번 승부해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부산의 메인 승부처예요. 4경주. 지난번에 처음 안 간 마필이 무엇이냐. 이것이 알고 싶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면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건 시원하게 승부수를 띄울 수 있도록 현장 예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입니다. 얼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어느 아마 믿을만한 마필이 없는데, 뭐 8마 에어블레이드나 6마 우승탱이 팔리지만 8마 에어블레이드는 사실 발주가 빠른 마필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에도 발주가 빨랐다고 볼 수는 없죠. 편성이 원체 약하고 밀고 나가다 보니까 선입권 가담이 됐고, 꽃걸음은 살짝 보였다 하더라도 그거는 가차가 아주 여유 있었다라고 볼 수 없는 약간의 편성의 운으로 들어왔던 마필인데 압도적인 인기를 팔리고 있습니다. 경주거리는 1600, 부담량은 56.5kg. 부담이 올라갔죠. 이게 불안해 죽겠습니다. 뭐 제가 편성이 워낙에 약하니까 빼지는 못하겠는데, 이게 깨질 소지가 제가 봤을 때 50%가 넘어요. 이 마필은 좋은 마필이 아닙니다. 능력만하고 볼 수 없고요. 지난번에 말 잘 만들고 나와서 제가 그런 말씀 참 많이 들었잖아요. 주행검사 때는 19조가 개차반같이 말을 타도 실전에서는 걸음을 더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이 마필도 지난번에 언급을 해드렸었고, 적중하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드렸는데, 저는 충마를 잘못 나왔고, 이거 틀렸죠, 사실. 에어블레이드를 가지고 가고 나서도. 이번 경주에서도 저는 8마 에어블레이드를 충마를 놓기에는 검증이 돼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마방이 워낙에 뛰어난 마필이고, 능력이 없는 마필도 편성 잘 골라내서 상금을 버는 마방의 식구조 아니겠습니까? 편성의 묘는 잘 골라냈는데, 과연 이 8마 에어블레이드가 1600이라는 거리를 얼마만큼 소화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전 그에 반해서 우승태는 좀 검증된 전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마필도 거리를 늘렸습니다. 1600m로 늘렸는데, 지난번에 에어블레이드가 여력이 없었다면 이 우승태는 아직까지는 걸음발에 대해서는 좀 전력을 아꼈다, 그런 느낌이 좀 강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6번을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일본 불멸의 마리카는 매번 뭐 능력마라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휘영을 갔다 왔고요. 능력마로서의 걸음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9천만 원짜리 마필들이, 고가의 마필들이
삽질거리 하는 경우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혈통하고 생김새만 놓고 결정할 게 또 아니에요. 이게 말을 얼마나 잘 만들어 나가는가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불멸의 말일까는 휴양을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가 안 된 모습이라서 좀 그렇고 그냥 체크만 해놓으세요. 3번 요스킹은 이 마필은 변했죠. 조금 더 뭐랄까요, 마필이 칼칼했다고 해야 되나? 출전 정지 이 맛이 2개월을 당하고 능력 부진이었었죠. 그리고 나서는 제주행 검사를 받았고 지난번에 제주행 검사 이후에 나왔던 경주에서 물론 편성은 약했지만 끝권의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걸음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또 한번 패 죽일 것으로 보여져서 관심은 가고요. 이 3번 에이스포스가 문제죠. 이 마필이 3, 4코너 구간에서 외곽으로 상당히 기대입니다. 이거 제어가 좀 안 되죠. 기승자는 상당히 애먹히는 마필인데 제주행 검사 때 모습을 보면은 기대는 건 좀 덜해요. 끝걸음이 안 나오죠. 갖다 붙여놓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직골린 대로 타야지만 걸음이 나오는 유형이고 언제 한번 기댔던 마필들은 또 언제 기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찝찝하긴 해요. 예. 그리고 제주행 검사 모습이 썩 좋지도 않았었고 10번 마법의 질주가 이것도 참 별거 없는데 끝걸음 한 발만 있는데 다실바가 좀 더 잘 맞지 않을까? 주인공이 너무 밀어주니까 차라리 참고 한 발 쓴다면 2변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부산경마 오경주는요, 6번 우승텐의 8번마 에어블레이드가 워낙에 저배당 막건으로 팔리고 있고, 그렇게 끝이 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6번, 8번이 끝이 이상해서 할 건 없는데, 그 안에서 가장 좀 불리한 나필, 그 안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불리한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돼? 불안정하다? 그런 나필이 8번 에어블레이드가 아닐까. 도시 8번 에어블레이드가 쌍대가리로 와갖고 또 사람 개쪽 죽으면 어떡하나.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6번을 놓고 3번 요스킹, 10번만 마법의 집주 이러한 나필들도 현장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경주 너무 크게 무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한대원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지난번에 1번 보나걸도 그렇고 어떻게 서라벌들풍이랑 와갖고 나를 병신 만들지? 소박한 인생이나 KO 바람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난번에 다 제가 놓고 때렸던 승부 막건들이에요. 1번 보나걸, 2번 에이스 빅토리, 4번 마인, 5번 소중한 인연, 7번 KO 바람, 10번 골든 트로피, 7번 굿파크. 이러한 나필들이 이번 경주의 도전권이라고 보고요. 자, 한대건은 이번 6경주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로 삼아서 배팅을 해볼 예정입니다. 물론 지난번 경주 때 아쉬움이 또 있었던 마필도 있고 그 마필 말고도 전력 보강이 원래는 한 70%밖에 안 올라갔다가 지금은 99%까지 올라간 마필도 있어서 이 마필은 이제 때리겠구나, 거의 때리기 임박했구나 라는 느낌까지 주고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능력상으로는 정말 백지장 차이입니다. 능력마가 없다고 보고요. 팔리는 인기권들의 능력들이 그렇게 좋은 경주가 아니에요. 다들 어쩌다 한 번씩 선전하는 마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역용해서 지난번에는 조금 더 부진했지만 이번에는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배당권의 마필 한 마리 준비해놨으니 여러분들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차예요. 6경주고요. 이번 경주 시원한 막건으로, 따뜻한 막건으로 시원하면 안 됐구나. 따뜻한 막건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감동시켜드리겠습니다. 6경주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 적중으로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12마리의 필들 출전했고요. 강축은 없죠. 3번 볼드롤주가 그나마 좀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경주가 1300이고 선취입에 능한 마필. 이 각질 변경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따라간 건 아니지만 따라가는 전기에서도 끝걸음을 보였고 상대마들이 원치 약하니까 4번은 어차피 인기 있는 마필이고요. 안 될 거 없다고 봅니다. 10번 화량의 후에는 매번 그 정도는 올라오는데 착순권만 계속 들이대는 걸 보면 결정력에 항상 아쉬움이 좀 있고요. 실은 만남의 시작도 지난번 경주 편성 때문에 올라온 거이긴 하지만은 역시나 편성의 약체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4번 놓고 10번, 11번 말고도 많아요. 말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1번, 3번, 6번,
뭐 12번 이런 마필들도 다 이병권의 마필로서는 손색이 없지만 뭔가 믿음을 안 줘. 예. 이 마필들이 워낙 기복들이 심하고 믿음을 안 주는 마필들이고 사실 3번 볼드럴즈를 제외하고는 이번 경기 믿을만한 마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어떠한 포지션에 갖다 놓더라도 자신의 몫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취입도 능하고 1300으로 늘렸다 하더라도 편성이 워낙 약하니까 4번을 놓고하는 게 맞는데 나머지는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1번 트리플 실버도 그렇고 3번 로얄 트리플도 15전 동안에 한 번도 못 올라와요. 뭐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 이 마필이. 6번 여왕의 정원도 매번 그따위고 10번 스타일리시는 지난번에 뭐 늑발을 하고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뭐 늑발 안 하면 또 오나? 그러니까 이게 또 아무도 모르는 거야. 도깨비도 모르는 것 같아서 일단 부상마 7경주는 4번 볼드로즈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딴 거 다 제껴놓고 그냥 4번, 10번 한 방을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 배당이 뭐 3배가 됐든 5배가 됐든 6배가 됐든 간에 4번, 10번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경주입니다. 되는 마필이 많아요. 보편권의 마필들이. 이런 것도 참 멋있게 현장에서 한번 멋있게 한번 골라내. 나라고 뭐 용가리 통평가 현장에서 골라내게. 기본 걸음이 안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 가도 뭐 제 생각은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마필들이 뭐 당일날 컨디션이 좋아서 미친 척하고 뛰는 마필들이 아니라서 그냥 매번 기복형이야. 그 이상의 걸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경주는 무리하지 마시고 4번, 10번 막권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경마 8경주입니다. 강주가 1300m고요. 11날의 마필들. 이것도 약간 좀 우열이 드러났죠. 문제는 이번 한어들이죠. 지난번에 제가 승급전 아무 문제 없다. 이 마필 놓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57kg의 중량의 경주거리를 줄였습니다. 1300으로. 성실하지 않죠, 요즘. 말 한 마리 딱 타고 지난주에 들어갔던데. 그러고 그거 입상했죠, 사실. 임성실 교수는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을 많이 안 타. 이번 주에도 2마리. 뭐, 부산 내려가면 좋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 굳이. 뭐, 어느 게 말도 잘 많이 안 타는 기수긴 한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성시정은 많이 빨아주기 때문에, 이번 한얼루리도 이제, 다른 마필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신과의 부담량의 싸움이고, 이미 57kg를 지고 나서 이제 1600m를 통과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부중에 대한 영향은 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전개가 워낙 좋은 마필이고, 2번 게이트. 그리고 더구나 임성실이라는 등장을 먼저 놨기 때문에, 성실이가 이거 한 마리 타고 다른 거 한 마리 타는데 일요일날 타지도 않아요. 이런 마필은 최선을 다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죠. 그래서 2번 마필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5번 천년의 강은 지난 11월달 경주 이후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진료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12월달 중순쯤에 식욕 부진이 좀 있어요. 밥을 잘 안 먹은 거죠. 기본적으로 뛰는 거는 보였지만 공백기를 가졌다는 부분이 단점이니까 현장에서 한번 체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 체중 확인해 보시고 활기가 차 있다면 저 역시 뭐 유심히 보겠지만 이 마필도 도전이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7번만 마스터빈 좋았었고요. 최근 경주 걸음은 7번만 레디형 명운도 걸음으로서는 못 잡아내지만 계속적으로 걸음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이 7번 레디형 명운도. 그래서 어차피 2번 넣고 뭐 7번이냐 11번이냐 이렇게 팔리고 어려버리게 팔리는 1번 영웅제왕이라든가, 뭐 10번 쾌속볼트, 6번 소리쳐, 5번 천년의 강. 이런 나필들이 어려버리하게 팔리는 거예요. 키는 5번 천년의 강이 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조금 더 제가 고민을 해보겠는데, 저는 2번 한올 루리를 놓고 하겠다라는 말씀보다는 2번과 7번 중에서 충만한 선정을 할 생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객관적인 조건이라든가, 부단장 57로 접었던 2번 한올 루리가 약간은 70% 정도는 위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번 의도적으로 7번 마스터 윈을 놓고 배당을 밀어주기도 하다. 예, 왜냐면 57kg니까. 그래서 그런 가시 있지. 지금까지 뛴 걸음만 놓고 본다면 이번 한얼두리가 입상권을 한 자리를 지켜줄 소리가 상당히 높죠.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5번 천년의 강의 체중도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 저도 천년의 강의 컨디션 자체가 어떤지 현장에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만 한얼루리, 7번만 마스터윈, 10번 레디앙 명운, 그리고 5번 천년의 강, 1번 영웅제왕 이런 나필도 말씀드리지만 뭐 주력 한 방으로 때리지 않으면 돈이 안 될 것 같아. 현장에서 압축된 마번, 주력 한 방 맞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구경주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의 1300m 한대건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레철파크 부산 경남 제2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이경주입니다. 1번 우뜸 챔프는 선행 갈 수 있어요. 엄마 실버 라인의 상태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해를 만났고 뉴트립을 하는 건 어떻게 하지만은 다른 마피들이 지구력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엄마 충막감을 놓고 승부를 해야겠습니다. 5번 1번 두 발이 앞섰고 그 뒤를 레철파크 부산 경남 제3경주 시작했습니다. 2번 3경주입니다. 1번 BK 골드는 사실 발주가 좀 안 좋습니다. 발주가 안 좋다 보니까 항상 좀 고전을 하게 돼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워낙에 편성을 만났어요. 1번 놓고 3번 1번 4번 순으로 결승선. 능력들이 있죠. 기존에 뛰었던 마피들이 어느 능력들이 있고 1번과 쿠바의 열정, 2번과 글로벌 질주, 6번과 굿밴드, 7번과 킹 오브 올로리, 9번과 구던맨, 10번과 두바이트 클럽. 제가 말씀드린 마필도 한 5-6마리 돼요. 이 마필들이 다 인기고 능력들은 다들 된다고 봅니다. 워낙에 기본적으로 띄워주는 거령을 보여줬었고 그 거령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마필인 것들도 사실입니다. 전개의 조건으로 본다면 7번막, 1번막 큐바의 열정이 모래를 안 맞으니까 꽤 뛰어요. 주행검 사태도 나쁘지 않았었고 데뷔전은 인기 실렸지만 모래를 맞으니까 안 뛰는 모습이었어요. 지난번에는 모래를 안 맞기 위해서 선행을 주려 했었는데 그게 먹혀들면서 거령을 보여준 것인데 객관적인 순발력도 그렇고 KT 이점도 보면 1번막 쿠바의 열정이 선행을 주도할 소리가 높아서 이마필 놓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용마필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깨질 확률도 50%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마필 한대건이가 이 마필은 정말 능력 마필이구나. 지금 이 마필이 당장 보여준 걸음은 별거 없을지 몰라도 이 마필에 뛰는 지세라든가 마필이 이기려는 근성을 보면 아마도 향후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할 마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대건 장래의 희망을 보고 장래의 발걸음을 예측해보면서 이번 경주 충막감으로 세워서 때릴 만한 마필이 있습니다. 어차피 인기권 경주라고 한다면 충마 잘 세워서 적중하는 게 묘입니다. 자,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이번 구경주 제대로 승부해보겠습니다. 자, 한대건과 함께 해주시고요. 한대건 최선을 다해서 한대건이 믿고 있는 축과 한방향만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구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부상마 10경주 넘어가겠습니다. 12마리 앞에서 추천했고요. 이제 온마시 영희시대가 심판대에 올랐죠. 경주거리를 1400으로 늘렸고 선행은 기가 막히게 치고 나갈 소리가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발이 이렇게 빠른 마필들이 외곽으로 밀려있고 3번 럭키노바가 선행형이긴 하지만 선출이 다 되는 마필이고 발이 이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마 영희시대가 과연 선행을 가서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느냐. 자, 지난번엔 1300m였고 편성은 조금 약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선행을 기회를 만난 이 영희시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건을 보여집니다. 저는 이 마필을 놓고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1번 다르마는 새벽주기 당시에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말이. 또 이 마필은 내측과 외측이었을 때의 성적 차이가 원체 심한 마필이기 때문에 내측으로 들어온 것이 아마도 이점을 작용할 것 같고 2번 배달지주는 매번 그 정도 띄우는 마필이고요. 3번 럭키노바. 제가 항상 이 마필은 데뷔했을 당시부터 100%의 복승률을 이어오고 있는데 저는 능력마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럭키노바는 정말 대단한 마필입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렸죠. 이게 언젠가는 깨질 겁니다. 조만간에 깨집니다. 이런 말씀을 더 많이 들었지 럭키노바가 능력마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지난번 경주 이후에 질병은 크게 없이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 주행검사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또 선입권의 전개보다는 3번 게이트 있죠. 또 대폭적인 마이너스 5kg의 감량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 마필이 도전을 못할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사실. 조건도 상당히 좋아졌고. 근데 과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럭키노바라는 마필 능력마가 아니니까 이 깨질 확률에 대해서 얼마만큼 계산해보느냐. 그리고 조교의 상태도 그렇고 현장의 분위기도 저는 충분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현장의 주로 파악까지 한번 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5번 영희시대 그리고 10번 초와 끝걸음이 상당히 많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9번 킹사이머는 좀 운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고 그나마 선행을 좀 가면 난데 뭐 영의시다가 미쳤습니까? 대가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뭐 킹사이먼한테 양보할 이유는 없으니까 양보하면 개새끼 되는 거고 내가 봤을 때 철호가 아직까지는 펄펄 날아다니는데 뭐 개새끼 되라고 하겠습니까? 5번을 놓고 3번, 10번 2번만 빼자고 생각이 뭐 다르마 이런 나피들은 현장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11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400m 12번의 나피들. 자, 부상경마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뭐 압도적인 축비라고 할 수 있죠. 10번 키팀 블레이드. 뭐 이마필 놓고 하신다고 해도 한대건은 굳이 말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뭐 이마필 놓고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난번 경주 때에도 잠재력을 드러냈었고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재원 자체가 틀린 마필이 바로 3마 지국천왕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놓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살짝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과 10번 두 번의 마필 중에서 충마 선정은 해볼 생각이고요. 후차권에서는 전부 다 반신반의예요. 4번마 세기강자, 5번마 반해면적, 6번마 선샤인 알파, 뭐 실버 터프트 포디 이런 나피들이 늦추입을 하는 유형이고 선유권에 가다는 나피들이 6번 선샤인 알파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후차권 도전 나피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승식의 변화를 주느냐. 뭐 3번 마권도 괜찮고 아니면은 복연 마권도 괜찮으니까 이번 부상경마 11경주는요. 한대건이가 부상경마에서 마지막으로 승부를 하는 경주입니다. 놓치지 않고 마지막 11경주 승부 적중하면서 여러분들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요일 경마, 부상경마 예상을 모두 마쳤고요. 자, 한대건의 승부처 마지막으로 공지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2경주, 4경주, 6경주, 9경주, 11, 2, 4, 6, 9, 11. 특히나 그 수의 9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금요일 경마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이빠이 한번 들어드는 경주가 9경주가 되겠습니다. 9경주는 반드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무통장 문자라든가 얼문자는 좀 더 일찍 이른 시간에 좀 더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주경마 4경주까지 승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찬바람 칼바람을 뚫고 취재 마치고 와서 좋은 내용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자, 토요일과 일요일 경마 많은 관심 그리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습니다.